계룡산을 끌어안은 화가 신헌국. 신헌국 화가는 캔버스에 펼쳐진 계룡산에서 금방 하산한 사람처럼 보였다. 물감 묻은 작업복에선 적속 냄새가 났다. 눈빛은 맑았고 사고는 누구보다 유연했다. 계곡물살처럼 그는 흐르고 있었고 그 흐름 안에서 자연에 가까운 소리를 만들어냈다. 자연을 닮아가는 모습은 상대에게 편안함을 선물한다. 계룡산 자락에 터를 잡고 평생 그림을 그려온 신헌국 화가를 만나러 가는 날은 봄볕이 좋았다. 몇 년도에 이쪽 계룡산에 처음 오시게 된 거죠? 내가 사실은 계룡산도 몰랐을 때인데 네. 예산농고에 다닐 때 그때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던 이종호 선생님이라고 계셨거든요. 네. 그분의 소개로 해서 태전에 처음 오게 됐어요. 와서 이제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처음에 내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곳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그때 이제 그분의 자가용이 스리코타예요. 스리코타라고 옛날에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거였더라고. 그걸 타고 이제 먼지를 날리면서 이제 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넋을 잃었을 정도예요. 그 산의 경치하며 내려와가지고 그 이제 동학사 들어가는 입구하며 그 계곡하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장군봉부터 시작해서 계룡산의 그 산의 그 울창한 봉우리가 내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니까. 그때 첫눈에 반한 거야. 완전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내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이쪽으로 옮긴 것은 한 지금 17년째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옮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쪽으로 옮기게 됐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 마암리라고 있어. 마암리에 거기가 이제 계룡산 국사봉인데 국사봉의 중턱에 내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높은 계곡에 있으니까 거기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올까봐 걱정이고 눈이 오면 아래에서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공주시 계룡면 구황릉 산자락에 신헌국 화가의 작업실이 있다. 넓은 창문으로 계룡산이 쏟아져 들어오는 곳. 그곳에서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을 그렸다. 24시간 그림 안에서 생활하는 예술가의 글은 외로움과의 사투였을 것이고 몰입의 희열이었을 것이다. 그림에 영혼을 담아내려는 그의 의지는 흡사 수도사의 모습에 가까웠다. 그러면 이제 주로 언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고 또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쪽에서 그림을 그리시고 계신지? 이제 그 화가의 그 생활은 그 언제 작업을 한다 하는 이런 그 어느 시간적인 제약이 없어요. 낮이든 밤이든 잠이 안 오면 그냥 하는 거지. 굳이 낮에 무슨 작업을 하고 저녁 몇 시에는 집에 들어가서 뭐 잠이다 하는 이런 의식이 없이 내가 생활해 왔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거의 24시간 그림 속에서 사시는 그림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은사 중에는 이봉상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남관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고 또 김한기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항시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붓에 기름이 마르지 말아야 되겠다. 마르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항시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며칠만 가도 그림 그리다가 며칠만 붓을 놓으면 붓이 다 말라버리는데 기름이 날라가. 마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무언가 했는데 결국엔 매일같이 그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화가라는 얘기죠. 그림을 통한 수도의 길을 평생 걸어온 사람.
그에겐 아름다운 그림자가 깊게 음영을 드리우고 있었다.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 분명 내면의 깊이에 있다. 신화백은 있는 그대로의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비구상의 세계다. 나는 산의 소리를 그리고자 한다. 라고 말했다. 폴 세잔이 생트 빅투아르 산을 탄생시켰다면 화가 신영국은 계룡산의 울림을 화폭 안에 담아냈다. 그는 계룡산과 50년간 호흡을 같이 했다. 홍익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한 뒤 긴 세월 칩과하며 산을 통해 내면을 투사해온 셈이다. 선생님에게 계룡산은 어떤 의미입니까? 계룡산을 내가 가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무 아름다워요. 뭐가 아름다우냐? 계룡산은 우리나라의 중앙에 있습니다. 이 충청도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더워졌는데 내가 있을 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게 중앙이에요. 여기가. 지금도 아마 중앙이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저쪽 그 전라도 지리산하고 설악산하고 이렇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 이게 계룡산이에요. 사계절이 뚜렷한 곳. 그 칼라 이미지가 색조의 흐름이 가장 철저하게 보이는 곳이 계룡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화가들에게는 가장 좋은 곳이죠. 그래서 는 계룡산을 몰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서울에 있는 화가들이나 서울에 있는 작가들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고, 전라도 저 아래에 있는 애들도 내가 이쪽에 와 계룡산 와 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이제 그 계곡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계곡을 건의로 봐야 그 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혼사에 가면은 화광 스님이라고 그분들 그림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를 떠나질 못해요. 여기 신혼사를. 그 이유가 바로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면 스님들도 인생을 참 자연에 파묻은 머리 깎고 모든 생활을 그 자연에 파묻은 사람도 좋다는 걸 느끼는데 우리가 좋다는 걸 느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이 화가들은 꼭 와서 봐야 합니다. 계룡산을. 그의 정신세계는 깊은 골짜기에서 쉼없이 흐르는 물줄기처럼 고여있지 않았다. 흐르는 물살은 청량한 소리를 남긴다. 그 소리를 화폭 안에 담아내는 화가의 손끝은 쉴 수가 없었다. 봄, 여름, 가을과 겨울,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른 옷을 입었고 미묘하게 달라지는 산의 소리를 화폭 안에 옮기는데 그의 전 생애를 걸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것이 비구상이에요. 또 원래 내가 대학 다닐 때 집약했던 비구상 계통으로 다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작 지금 발표하지 않은 작품 다음에 발표할 것이 지금 대작들이 지금 많아요. 그걸 지금 이제 발표하려고 이제 자연을 비구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전부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선 작업. 선. 자연은 선이다. 그러니까 계곡도 선이고 또 능선도 계곡이죠. 선이고 구름도 선이고 그리고 인간도 자연이거든요. 인간도 선으로 표현해야 돼요. 선이 아닌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선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선에 이제 집념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한 4, 5년 됩니다. 작업하기 시작한 것이. 내가 표현한 내 그림에 대한 것은 내 인생의 어느 철학이 담겨져 있는 영혼이거든요. 아름다움에 천착해 묵묵히 걸어온 그의 작업실을 들여다보는 것은 행운이었다. 성당 안에서 울려 퍼지는 오르간처럼 다소 중후한 느낌.
화가의 작업실엔 작업 중인 여러 개의 캔버스가 놓여 있고 팔레트에 수북한 물감이, 프랑스 파리에서 전시될 미공개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작업실 한켠에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나 그곳 역시 그림으로 차 있어서 화가가 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지금도 간혹 하고 있지만 대작을 좀 많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대작. 네. 유럽이나 구라파 같은 데 가도 소위 그 이름 있는 화가들일수록 다 대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작을 남겨야 그 사람의 생활을 알 수 있어요. 소품은 100장 1000장을 남겨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위 그 빛이 나는 그림, 빛이 없는 그림보다 빛이 나는 그림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월 초 봄볕이 좋은 날임에도 작업실은 약간의 한기가 느껴졌다. 장작불이 타고 있었지만 서늘한 기운이 가라앉지 않았다. 이 서늘함이 어쩌면 화가가 지금까지 걸어온 배경이 아니었을까. 신화백은 그림의 영혼을 담아내고 싶다. 그러니까 누군가 작가의 그림을 소장하는 것은 그의 영혼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작품마다 영혼을 그려넣기 위해 홀로 견뎌야 하는 외로운 세계를 그는 피하지 않고 끌어안았다. 그의 작업실엔 그가 끌어안은 사투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어디선가 우렁우렁 산의 울림이 들릴 것만 같았다. 산명통심. 산명통심. 산자의 밀산자. 산자하고 참 마지막에 신자, 마음 신자가 상형문자예요. 옛날에. 상형문자를 양쪽에 놓고 가운데 이제 그 한문을 놓은 거죠. 울명자하고. 산의 울림. 내가 산의 울림이라는 타이틀로 요새 전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전도 나갈 때 전부 산의 울림이에요. 그래서 산의 울림이라는 타이틀로 내가 마지막 해놓자 해서 그걸 상명통심이라고 했습니다. 조각도 제가 참 좋아해요. 조각하는 사람들도 말없이 그냥 그 작업하는 게 태도가 너무 아름다워서 말이 없어, 그 사람들. 글 쓰는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절절함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시쓰기 어려워요. 시인들은 일단 바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관찰력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그 대화나 그 사람과의 그 인연에 대한 것을 그렇게 쉽게 넘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림 오는 사람들이 더욱 그래요. 그림 오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이 무슨 그냥 쉽게 그냥 계절에 따라 색이 아름다움이 변하니까 캔버스 들고 야외 나가서 그려야 되겠다는 것은 아마추어예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지 절절함에 지쳐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가가 아니죠. 하나의 아마추어죠. 그래서 아마추어와 소위 그 프로와는 그게 다른 겁니다. 제가 계룡산에 있으니까 이게 시골이고 산속이라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이 소문이라는 것은 평문이라는 것은 이게 바람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국내전도 이제 서울에서만 이제 하니까 서울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이번에 스위스 바젤 아트페어에 나간 것이 계기가 됐는지 그건 작가가 우리나라의 작가도 몇 명 안 돼요. 한 2-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알려지게 돼서 상을 받게 된 거예요. 미술 본상이죠. 그러니까 대상입니다. 대상.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머리깍지 안에서도 스님들의 생활 이상이에요. 이게 세상과 타협을 하면은 세상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림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돈은 그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만 일하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 예. 돈이 생기면은 화구나 캔버스를 사야 합니다. 화구가 있고 캔버스가 있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자료가 있으니까. 예. 돈이 좀 생기면 그림 그릴 수 있는 자료를 좀 많이 풍부하게 준비해두는 젊은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림이라는 것은, 그림을 한다는 것은 자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으쌰대지 말고 예. 잘난 척하지 말고 언제고 겸손한 태도로 나를 버리지 않는, 나 자신을 버리지 않는 이런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요.